만약 여러분의 사춘기 자녀가 라스베이거스의 슬롯머신보다 더 심하게 눈동자를 굴려댄다면 그건 호르몬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뱉어내는 말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듣고 자라서 이제는 가족의 저주처럼 물려주고 있는 바로 그 말들 말이죠. 그리고 장담하건대 10번째 말은 아이들이 세계적인 대스타에게 입양되는 상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최악일 겁니다. 첫 번째, 내가 하라면 그냥 해. 이 고전적인 부모들의 비상 탈출 버튼만큼 내가 이제 할 말이 다 떨어졌다고 온몸으로 외치는 말도 없습니다. 자녀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 3가지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거기에 대고 부모의 직권을 남용하는 셈이니까요. 이 말은 아이에게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줍니다. 논리보다 힘이 우선한다는 것을요. 아이들의 미래 인간관계를 위한 아주 훌륭한 훈련이네요. 그쵸, 엄마. 왜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안 돼요? 내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건 아이가 저녁 밥을 달라고 했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MIT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들은 10대들이 더 뛰어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른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라면 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저 부모 앞에서는 질문하지 않는 법에 능숙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부모 뒤에서는 여전히 인터넷을 검색하고 친구들과 문자를 나누며 아마 여러분을 조롱하는 짤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 뇌는 왜냐고 묻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니 부모라는 계급장으로 아이들의 입을 막아버리면 아이들은 합리적인 사고 대신 권력의 서열만 배우게 됩니다. 더 나은 방법이 뭐냐고요? 그냥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설명할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하라면 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일 뿐이죠. 이건 아주 큰 차이입니다. 만약 방금 한 말이 조금 뼈 아팠다면 부모들이 뜻밖의 경제학자로 돌변하는 두 번째 말도 들어보시죠. 두 번째,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긴급 뉴스입니다. 화폐는 식물이 아니었군요. 참 다행입니다. 그걸 이제라도 확실히 해주셔서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마터면 한국은행의 전문 낙엽 청소부로 취직할 뻔했네요. 엄마, 2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오 맙소사. 정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라도 있나요? 누가 도지코인에 연락 좀 해보세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말은 경제관념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저 부모들이 10대 자녀를 원예하게 빗대어 경제를 설명해 주어야 할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한다는 것만 보여줄 뿐이죠. 다음번엔 신용카드가 마법의 네모 판자촌이 아니라는 것과 은행은 예의 바르게 웃는다고 현금을 내어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도 설명하시겠네요. 소비자 문제 연구저널에 따르면 10대들은 광합성에 대한 비꼬는 농담이 아니라 예산이나 비용, 그리고 기회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대화를 통해 돈 관리를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건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이고 일주일 식비가 30만 원이며 자신의 스마트폰 통신비가 매달 5만 원씩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식물 농담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사고 싶은 그 20만 원짜리 후드티는 최저시급으로 20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란다.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의 낡은 지혜에 눈을 흘기는 대신 머릿속으로 진짜 수학 계산을 시작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스타벅스 커피가 너무 비싸다고 잔소리하면서 정작 본인은 커피값으로 한 달에 20만 원을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만큼 아이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일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의 식물 경제학 특강보다 19살짜리 틱토커에게서 복리에 대해 더 많이 배울 확률이 높습니다.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라는 말은 부모가 하는 말들 중 가장 쓸모없는 세포 소기관 같은 존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완전히 무용지물이며 너무 자주 반복되거든요.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부모들이 엉터리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하는 세 번째 말을 기대해 보세요. 잠깐 현실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97%가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건 자녀가 마침내 요즘 유행어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중간에 휙 나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녀의 눈흘김은 영원히 계속되겠지만 이 버튼을 누르는 데는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너도 나중에 커서 부모가 돼보면 다 안다. 아, 네. 부모들의 영원한 고전 타임머신이 등장했네요. 자녀가 최소 15년 뒤에나 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도 사실 제대로 된 설명은 못하겠고 그냥 미래의 네가 지금의 내 의견에 동의해 주길 바랄 뿐이야.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미래를 들먹이며 10대의 고민을 묵살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 10대들도 2040년에나 깨달음을 주겠다는 약속 어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공감을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이가 스스로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그 아이의 생각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평생 부모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그 사람들은 왜 방에 들어오기 전에 노크를 해야 하는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저주에라도 걸린 걸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어렵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자식을 낳기 전까지 네 의견은 아무 쓸모가 없어. 미래에 대한 예언 대신 솔직해지는 건 어떨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말로 다 설명하기가 참 어렵단다. 이건 진심입니다. 이건 부모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이가 진지하게 존중받기 위해 굳이 부모가 되기 퀘스트를 달성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부모들이 논리가 바닥났을 때 가계도를 마치 경찰 배지처럼 들이밀며 던지는 말입니다. 네 번째, 나는 내 친구가 아니라 내 부모야. 긴급 뉴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7살 때 억지로 브로콜리를 입에 밀어 넣었던 순간부터 반 친구들 모두가 유행어를 따라할 때 혼자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못 보게 막았던 그 수많은 순간들 사이 어딘가에서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학원 친구 민수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수는 숨소리가 너무 크다고 외출 금지를 내리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말은 사실 여러분이 말싸움에서 지고 있을 때 튀어나옵니다. 자녀가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면 갑자기 가족의 조직도를 꺼내들며 일깨워주죠. 잊지 마. 내가 최고 서열이고 너는 맨 밑바닥이야. 이건 논리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저 권력을 얻는 것일 뿐입니다. 예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부모는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다가가기 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굳이 자녀의 동갑내기 친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친근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10대 자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이지 누가 갑이고 을인지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지휘계통이 아니니까요. 다음은 부모들이 마땅한 이유는 없지만 생색은 내고 싶을 때 즐겨 쓰는 말입니다. 5번째, 나중에 다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나중이 언젠데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아니면 자기 결혼식 날에요? 그것도 아니면 피아노 학원 트라우마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울고 있을 때인가요? 이 말은 사실 부모들만의 암호입니다. 지금 당장 네가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지만 미래의 네가 나한테 고마워하길 바랄게라는 뜻이죠.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10대들은 장기적인 결과를 처리하는데 생물학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뇌는 현재에 맞춰져 있지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라는 미래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라고 요구하는 건 6개월 뒤에 이가 엄청 튼튼해질 테니 신경치료를 즐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영 안 맞네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이 실제로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의 생각은 이렇죠. 피아노 학원 보낸 걸 나중에 고마워하겠지? 하지만 아이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내 아기 때 발가벗고 목욕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안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없다면 나중에 다 고마워할 거다라는 말은 이유가 아니라 도박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말은 그 유명한 고전 중의 고전, 모든 10대 아이들이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땅굴을 파고 탈출하고 싶게 만드는 말입니다. 6번째, 엄마 아빠가 내 나이였을 때는 말이야. 아, 네. 자 얘들아 모두 모여라. 흥미진진한 라떼는 말이야. 시간이 돌아왔단다.
엄마 아빠가 내 나이 때는 스마트폰 같은 건 없었어. 우린 실제로 사람 얼굴을 보고 대화했단다. 네, 참 멋진 이야기네요. 여러분이 그 나이였을 때는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이었고 집값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똑같다고 우겨야 할까요?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런 옛날 옛적 훈계는 세대 차이를 좁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10대들에게 이런 말은 그저 역사 기반의 판타지 소설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친구 집까지 직접 걸어가야 했죠.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카톡의 숫자 1이 안 사라지는 게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인지 아닌지 해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상파 채널 3개를 봤지만 아이들은 무한한 스트리밍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건 옛날 다이얼 전화기에 대한 향수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겐 단톡방 명예의 전당에 흑역사로 박제되지 않고 틱톡 드라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집중해 주세요. 아직 최악의 말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나올 이 말은 너무나도 수동 공격적이라서 10대 아이들은 이 말을 피하기 위해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신분 세탁이라도 하고 싶어 할 지경입니다. 7번째. 너 옷을 그렇게 입고 나가게? 아니요, 엄마. 이건 제 홀로그램이에요. 제 진짜 몸은 턱시도를 입고 망토를 두르고 있죠.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옷을 당장 갈아입으라는 부모의 암호지만 마치 아이가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려는 속셈이죠. 이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방해 공작입니다. 현실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 옷을 고르느라 45분이나 고민했습니다. 17번이나 거울을 확인했고 3개의 단톡방에 사진을 보내 컨펌을 받았으며 심지어 입고 앉았을 때 불편하지 않은지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그 의상은 나사의 우주선 발사보다 더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통과했는데 여러분이 가식적인 질문 하나로 모든 걸 폭파시켜 버린 겁니다. 사이콜로지 투데이의 연구에 따르면 질문으로 위장한 비판은 직접적인 지적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게 진짜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건 패션 가스 라이팅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 옷을 그렇게 입고 나가게라는 말을 듣고 아, 엄마 말이 맞네요. 이 후드티 대신 단정한 카디건으로 갈아입을게요. 라고 말한 10대는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진짜 실용적인 문제라면 밖이 영하 6도니까 오늘 밤에 그렇게 입으면 너무 추울 것 같아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그저 부모님의 개인적인 취향 문제라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보라고 옷을 입는 게 아니니까요. 이 말도 충분히 수동 공격적이지만 다음 말은 아이들의 생체 리듬 자체가 망가졌다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8번째. 내 나이에 피곤할 게 뭐가 있니? 오, 죄송합니다. 피곤함을 느끼는 데에도 투표권이나 렌터카 대여처럼 나이 제한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네요. 내 나이에 피곤할 게 뭐가 있냐는 말은 보통 대형마트에서 45분 동안 장을 보고 와서 소파에 뻗어버리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그 사이 여러분의 자녀는 새벽 6시부터 깨어나서 7명의 각기 다른 상사가 있는 7교시 수업을 버텨냈고 3시간 분량의 학원 숙제를 벼락치기 했으며 방과 후 활동까지 마치고 17개의 카톡 단톡방을 동시에 관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10대들은 뇌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성인보다 실제로 더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소모도 잊어선 안 됩니다. 고등학교의 사회생활은 기본적으로 불길 속에서 눈을 가리고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의 피곤함을 무시할 때 사실상 아이의 삶이 가짜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건 줌 화상 회의를 연달아 2번 했다고 피곤해 죽겠다고 생색내는 사람이 하기엔 참 어이없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이 아이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무시의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9번째. 요즘 애들은 참 편하게 살아. 도대체 뭐랑 비교해서요? 6.25 전쟁이요? 아니면 구석기 시대요? 요즘 애들은 참 편하게 살아. 우리 때는 구글 같은 것도 없었어. 그렇죠. 여러분 시절에는 백과사전이 있었고 유선 전화기가 있었으며 밤 9시 이후로는
완벽하게 연락이 두절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특권이 있었죠. 새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건 누가 더 고통받았나 겨루는 올림픽이 아닙니다. 언제나 과거의 누군가는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낡은 집안의 비법 레시피처럼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아마 원시인들도 자기 자식들이 불을 쓴다고 너무 편하게 산다고 불평했을걸요. 현대의 10대들은 사이버 폭력, 입시 지옥, 기후 위기, 최악의 취업난, 그리고 뇌신경망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온라인 자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의 그 비디오 테이프 시절이 훨씬 더 잔인하긴 했겠네요. 만약 이 비교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망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세요. 이건 모든 가능성의 전원을 뽑아버리는 궁극의 기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와이파이가 끊기는 것보다 더 빨리 대화를 끝내버리는 말이죠. 10번째, 너도 크면 다 알게 돼. 궁극의 대화 차단기입니다. 부모의 강제 전원 차단 버튼이죠. 내가 이걸 설명할 능력이 안 되니 2039년에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마법처럼 저절로 생긴다는 것과 자녀가 25번째 생일 아침에 눈을 뜨며 아, 드디어 엄마가 왜 젖은 수건을 바닥에 던져놓지 말라고 소리쳤는지 이제야 알겠어라고 깨달을 거라는 거죠. 예상 밖의 반전은 어른들도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저 대충 부딪혀가며 살고 새벽 2시에 이 두드러기가 정상인지 아니면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인터넷에 검색하며 내가 당황한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건 훗날의 깨달음을 약속하는 어음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기 명의로 자동차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때쯤 다운로드되는 신화 속의 지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진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10가지 말들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저 대화의 문을 쾅 닫아버릴 뿐입니다. 이제 이런 말들은 그만두세요. 그러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자녀가 이번에는 진짜 좋은 의미로 다시 대화를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들, 어릴 적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때 그 시절 부모님의 정확한 말투까지 아직도 귓가에 들린다면 추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